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파마덱스와 사업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소인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재미난 세상이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이렇게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눈인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단계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좀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빠르면은 뭐 내년도까지라고 하는데요. 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하튼 이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특히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성장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기업들 중에 그냥 일반 제조를 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스크린 골프장 혹은 뭐 야구장 이런 곳은 굉장히 큰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이 감소하고 부도가 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큰 결과를 낸 기업도 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 줌이라고 하는 어플이죠. 이 줌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 약 한 3개월 사이에 한 6억 한 6,350억 5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치면 한 7,9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출을 냈죠. 전년 대비에 비해서 한 355%나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참 이 위기라는 것은 정말 위험과 기회의 공존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딱 지금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업의 변화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사실 일어났죠. 일단 건강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올라갔어요. 음, 면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금과 같은 날씨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거의 사람이 없대요. 왜? 손 씻기, 그 단순한 손 씻기 하나, 그거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병원의 환자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개인 위생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파마넥스와 사업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펼치고 싶냐 하면, 아이템들은 너무나 많죠. 비즈니스 할 때. 근데 대신에 트렌드, 시간이 지나면 변한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종식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알아요. 아, 내 몸, 내 건강 이제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쪽에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 면역 이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파마넥스와 사업이라는 이 주제로 하는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사업적으로 궁금해하신 분도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제품적으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 모두에게 좀 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작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웹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었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림을 그려서 막 만화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캐리커처도 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제가 그랬던 친구였어요. 대학도 관련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림 관련, 뭐 미디어 관련 이런 쪽을 졸업했고 첫 번째 직장도 애니메이션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어, 에이전시 회사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TJ 미디어라고 하는 이곳에 웹 그 UI 디자인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림 하나, 디자인 하나로 제가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중후반에 에이전시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TJ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는 반주기 회사예요. 노래방 회사. 근데 여기서의 디자인은 에이전시에서 했었을 때 디자인의 어떤 성과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왜? 그냥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TJ 미디어로 넘어가는 순간, 이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저한테는 자유함이 많이 주어졌죠. 야근도 안 하게 되고요. 철야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시에 퇴근하고 저의 자유로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일반 중견기업에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왔냐, 직장 생활을 몇 년 더 했냐에 따라서 진급이 됩니다. 진급이 돼야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을 올라가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 제도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TJ 미디어로 넘어오면서 원래 과장이었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에 과장을 달아준 일례가 없다. 30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과장을 다느냐라고 해서 제가 주임으로 강등을 내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래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전에 다니던 에이전시 영세한 기업보다는 굉장히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서 좀 내 꿈을 펼쳐보자라는 마음으로 타협하고 들어가게 됐지만 사실 중요한 건 회사는 처음의 약속과 나중의 약속 모두 다 잘 지키지 않는다. 음.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년이 지나면 대리가 될 거고 또 2년이 지나면 과장이 될 거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부서에 진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뒤에 차가 못 가듯이 어떤 누군가가 진급을 못하고 어떤 누군가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 부서에서 진급하기는 너무나 힘들구나. 가족 중에서도요, 첫째 딸, 첫째 아들이 장가 시집을 가야 둘째, 셋째가 가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진급이 앞에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말단, 그리고 20대밖에 안 된 그 친구가 먼저 진급이 되겠습니까? 그러긴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사실 투잡, 쓰리잡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하는 그 정시 퇴근하면 이전에 있던 에이전시 사장님을 통해서 일을 받게 되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때 한 900만 원, 10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어떤 젊은 남자가 그렇게 번다는 건 큰 돈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벌고 싶었으니까. 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도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근데 이런 웹 에이전시는 아니고 웹 쪽은 아니고 이제 의상 디자인을 하셨었고 예전에는요. 양장점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의상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양장점은 양복 만드는 곳이고요. 의상실은 여성들의 옷을 맞춤으로 입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의상실이 더 장사가 잘 됐냐? 대부분의 의상실에서 여성 옷 맞춤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돈이 많으신 부잣집 사모님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희한하게도 대부분 다 좀 통통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나 매거진에 나온 옷은 입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똑같은 옷을 내 사이즈에 맞춰서 입고 싶어요라고 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의상 디자인으로 큰 돈을 버셨었죠. 예.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디자인의 끼를 받아서 웹 쪽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나 봐요. 여하튼 그렇게 투잡 쓰잡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희한하게도 저희 아버지의 생활 수준을 넘지 못했고 돈이 잘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나? 그건 이제 뉴스킨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때 너무나 스트레스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사에서 약속이 자꾸 이행되지 않는 게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아세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옷을 입었던 이런 곳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옷을 안 입고 있는 곳 있죠. 목이라든지 얼굴, 손등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요. 너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근데 이게 저녁이 되면 또 간질간질하거든요. 밤에 자면서 긁어, 아침에 내 모습 보면 또 스트레스 받아,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 저녁에 긁어, 악순환에 악순환에 계속적으로 몸을 안 좋아지게 되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튼튼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너무나 잘 했었고, 그 튼튼 영어 쪽에서도 좀 이렇게 밀어주는 사원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었었죠.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학생들 자꾸 이제 붙여주는 거죠. 잘하니까. 근데 그랬던 그녀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뭘 줬냐? 바디바 미스트 인핸서라고 하는 이것들을 주더라고요. 뉴스킨 제품들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 콜리성 두드러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을 써서 3개월 동안 약 한 200만 원 가량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줬길래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거 씻고 바르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다 합쳐봐도 한 뭐 10만 원이 안 돼요. 야, 내가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써가면서도 한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나를 어떻게 해주겠어. 근데 너의 마음은 고마우니까 받을게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 비누로 씻고 미스트로 뿌리고 저 인앤서라고 하는 알로에 제품으로 발랐는데 저렇게 붉게 되었던 피부들이 점점점 살색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않아서 저한테 또 선물을 줘요. 그럼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그러면서 라이프팩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비타민제야. 이건 왜? 이거 먹으면 더 좋아져. 근데 앞단에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이제 먹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깜쪽같이 저 두드러기, 달마시안처럼 붉은 반점이 났던 저 피부가 다시 저의 피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다. 야, 끝내주기 좋다.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뉴스킨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제품이 너무나 끝내줘. 나 그래서 이걸로 사업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죠. 뉴스킨이 뭔지 그때 당시에. 그래? 그런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금은 뉴스킨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에이지락, 갈바닉, 에이지락 부스트, 티알라인 T, 뭐 유수스펜 이러한 제품들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근데 예전에 한 뭐 2010년도라든지 2010년도에서 15년도 사이 그 언저리에는요. 뉴스킨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다단계라는 게 먼저 떴어요. 제가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아니 우리 순진무구한 여자친구에게 누가 세뇌를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각종 사이트를 다 뒤져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긍정적인 글도 많은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내가 읽고 싶은 부정적인 글만 막 본 거예요. 안티 사이트니 뭐 막 피해 사례 등등 그런 것만 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쭉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분명 제품이 날 좋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 제품은 인간이 써서는 안 되는 제품이야. 라는 결론을 냈고 여자친구와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맨날 싸웠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근데 제가 TJ 미디어 다닐 때도 투잡을 했다고 그랬죠. 음. 근데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오빠 지금 되게 열심히 살지? 지금 회사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하고 있고. 그래, 맞아. 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말이야, 오빠. 5년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일 그만두면 혹시 오빠 돈이 나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돈이 왜 나오니? 일을 해야 돈이 나오지.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이 나온다? 그럼 불로소득이야. 근데 그때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오빠.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5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는 돈이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막 격양된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날은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 5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그만두면 돈이 나온다. 연금처럼? 음, 알았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합법적인 일이라면 일단 내가 한번 알아는 볼게. 라는 생각 반. 그리고 또 한 개 생각은 뭐냐?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쇠뇌를 시켰을까? 이거 정말 한번 내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는 생각 반. 그런 반반의 생각으로 사업 설명이란 걸 듣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품 강의인데요. 저는 사업 설명을 먼저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그날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 쓰잡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저인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모았을까? 돈이 이렇게 쪼들리진 않았지만 돈이 많이 제 생각대로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상경하셔서 자수성가한 저희 아버님의 삶의 수준을 왜 내가 넘지를 못할까? 그 이유를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을 못 버느냐? 어디서 열심히 일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다르다. 저처럼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노동 수입자였다라는 거죠.
내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노동수입자. 24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수입자. 근데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갖고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수입을 버는 권리 수입자라는 거였어요. 자, 제가 뉴스킨을 처음 들었을 때 뉴스킨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다단계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깊이 알아보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뉴스킨은요. 권리 수입을 버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권리 수입이란 걸 벌려면 자산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이 갖기가 쉬운가요? 건물 갖기 쉬운가요? 책 쓰기 쉬운가요? 음악 만들기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나한테 준다? 사업 설명에서 알게 되었죠. 아, 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수입의 형태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구나. 그걸 저는 그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바로 제가 사표를 쓰고 하진 않고요. 투잡을 병행하게 돼요. 2년 반 동안 투잡을 병행하다가 사표를 쓰고 나와서 그때 싸웠던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그 사업 설명한 걸 듣고 집으로 와서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한 후에 다시 이제 회사로 갔죠. TJ 미디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묘한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였냐? 이 소유권 하나로 달라진다. TJ 미디어에서 열심히 제가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들은요, 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건 철저하게 내 게 아니라 회사의 것입니다. TJ 미디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것. 뉴스키는 당신을 통해서 한 명이 됐건 열 명이 됐건 당신을 통해 만들어진 그 유통한 모든 것들이 다 당신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이게 상속을 해준다?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구나. 그 보통 이런 얘기 드리면요. 다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 제품 팔고 보험할 사람 리크루팅하고 똑같이 해. 근데 보험과 뉴스킨이 철저하게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험은요,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권한은 주어지죠. 유통권은 주죠. 그러나 소유권은 주어지지 않아요. 혹시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 KB에서 내가 보험 좀 했어. 삼성에서 했어. 그리고 사표 쓴 다음에 그만둔다고 계속 돈 나오시는 분 봤나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보험에서 돈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 못 하는데 제 파트너 중에 보험을 10년 동안 하신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뉴스킨에서 인정받은 백만장자라는 게 되셨어요. 보험 쪽에서 이야기하는 한 12억, 13억을 번 거죠. 10년 동안 해서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보험 그만두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대요. 왜요? 자기가 회원이 1,500명 정도 된대요. 그 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원.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뭐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받는 어떤 그 수수료 같은 비용이 있는데 그게 건당 한 적게는 100원, 많게는 500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합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나온다라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같냐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시간이 지거나 보험을 해약하면 끝나는 일인데, 근데 저희는 철저하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건 어마막지한 일이거든요.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함께 부부가 열심히 해서 어떤 저 나름대로의 결과도 내고 저희 와이프도 결과를 내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킨을 이 권리수비라는 매력으로 시작했지만 하나 살짝 걸리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뉴스킨 제품도 잘 유통을 하고 아이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파마넥스 쪽이었고 파마넥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뉴스킨도 재구매가 따박따박 되지만 파마넥스는 재구매 구매 주기가 정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살면 따박따박 일어납니다. 뉴스킨 쓰시는 분들 중에 에이지랑 미를 원래 한 달 안에 다 쓰셔야 되는데 두 달, 석 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180도도 뭐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도 한 3, 4개월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파마넥스를 드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면 따박따박 재구매가 일어나요. 굉장히 재구매율 주기가 정해져 있고 짧다라는 거예요. 저는 파마넥스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러한 관점으로 파마넥스를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이거 재구매가 가능할까? 두 번째는 재구매 내가 좋아서 내가 먹고 바르고 쓰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줄 만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독보적인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찾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파마넥스는 파머슈티컬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보면 의학, 제약,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이것의 합성어인데 의역을 하자면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요. 제가 왜 회사의 이름부터 정의하고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가 회사를 알아야 제품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게 돼요. 사실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이미지, 철학, 이 가치관들이 녹아난 게 아이폰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 회사,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그 과학적 배경은 뭔지, 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야기를 좀 어렵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렉스는 회사의 첫 번째 슬로건이었어요. Provide from nature, proven by science. 자연에서 갖고 와서 과학으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뀌었어요. 슬로건이. 지금은 첫 번째 1세대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2세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젊음으로 유턴하세요. 다릅니다. 파마넥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이지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나온 슬로건이에요. 자, 그럼 1세대를 좀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연에서 갖고 와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회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돼요. 두 젊은 청년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면 마이클 창과 이제 조셉 창 박사라고 하는 두 분인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흑백 사진과 이렇게 보이시죠? 저때 회사가 이제 만들어져서 두 청년에 의해서 이 두 분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시고 보면은 그 서양 의학들이 이제 칼로 째고 찢고 꼬매고 약 주고 하면 다 낫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 치유, 환경 치유, 혹은 뭐 식물학적 치유 뭐 이런 걸 통해서 동양 의학에서는 죽을 뻔한 사람도 약초 식물로 살려낸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정말 이게 끝내주는 그 재료들인데 이걸 가지고 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서 과거로 증명하겠다는 이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 두 박사, 요 두 분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우리 사실 조세창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에이지락을 만들고 진두지휘했던 분이시죠. 근데 마이클 창 박사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약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종사를 하셨어요. 신약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고 35개 이상의 특허 보유, 그리고 60편 이상의 연구 결과 논문 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이런 거 있죠. 10건의 IND 임상시험 약품, 그리고 3건의 NDA 신약 등록이라고 써 있죠. 이걸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그리고 뭐예요? 성공적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약을 만든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하나 만들려면요. 최소 8년, 길게는 15년 정도 걸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독점권을 갖게 되죠. 특허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길게 한 15년 정도 투자를 계속해서 신약을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게 되면 15년 정도 투자했던 그 비용을 신약이 나온 그 해, 인정받은 그 해 1년 안에 다 회수하려고요. 엄청나게 광고하고 제품 가격이 이만큼 꽁뚱 뛴 상태에서 구매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약을 만든다는 건 어마막지한 일이에요. 참고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몇 건의 신약이 만들어졌을까요? 올해 2020년도 후반, 올해 최근에 한 건이 만들어지게 돼요.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뇌전증 그 간질약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등록되면서 이제 시판이 됐던 거 딱 한 건 있어요. 근데 그것을 3건이나 이뤄내신 분이 이 마이클 창 박사님이세요. 또 한 가지. 5만 여정의 식물 추출물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단순히 건강해질 것 같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렸던 건 아니고 제약회사였어요. 제약, 약을 만들려고 하던 회사.
근데 왜 98년도에 뉴스킨과 합병을 하게 됐냐? 대부분 약을 어떻게 만들죠? 화학 성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파마넥스는 식물 원료에서 추출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약이 아무튼 나왔어요. 이제 감기약이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감기약이 A 제품도 있고 B 제품도 있고 파마넥스 제품도 있죠. 근데 파마넥스는 뭐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이만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가격대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진율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카피 제품이나 그런 브랜드들을 유통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하면 마진은 이만큼인데, 식물 원료로 추출했던 파마레스 제품은 약사 입장에서 마진이 이러니까 제품이 좋은 건 알지만 유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파마렉스가. 제품은 너무 끝내주기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유통이 될 수 있을까? 잘 알려질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게 돼요. 소비자들 중에 네트워크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다 검증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제 채널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번 유통을 해보자. 그런데 더불어서 약은 내가 병이 걸렸을 때만 먹는 건데, 앞으로의 의학은 그 치료 의학보다는 예방 의학, 미리 병이 걸리기 전에, 아프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었을 찰나에 여러 회사를 고려하게 돼요. A사를 할까 B사를 할까 C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뉴스킨하고 손을 잡았던 게 98년도 10월입니다. 왜? 자연에서 얻어서 과거로 증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파마닉스가. 근데 뉴스킨은 그때 당시 슬로건이 뭐였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당신과 같은 마음이 있는 회사라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라고 하고 파마넥스가 뉴스킨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이전까지 뉴스킨 회사는요, 그냥 좋은 제품, 화장품 좋은 회사야 라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파마넥스를 만나고 자꾸 화장품에 뭐가 들어가? 과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단순히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안티에이징 회사로 바뀌게 되었던 게 바로 저예요. 98년도. 그래서 쭉쭉쭉 지나오다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6X 퀄리티 공정 과정,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파마넥스가요, 진짜 고지식한 회사예요.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계속 지켜요. 이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전에 여기 PDR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PDR에 보면 그 약학사전이라고 하세요. 이제 의사 처방전인 거죠. 내과 의사 처방전인데, 어떤 병에 걸리신 분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분들이 모든 약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학사전에 나와 있는 이 병에는 이 약이 좋아요, 이 약이 해결해 줍니다라고 하는 것을 환자에게 전해줍니다. 약학사전에 등록된 걸 전달해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전에 있는 검증된 제품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환자의 이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권이 부여될 정도예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검증된 아이템과 제품들만 등록된 게 저 PDR인데, 여기에 파마레스 제품이 매년 10건 정도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6S 퀄리티 공정 과정,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6가지 S, 6S 순서가 선정, 원료 수급, 구조, 표준화, 안정성, 기능 입증, 이 6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영어로 다 S로 시작해서 6S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선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로부터 의학 서적 중에 이제 뭐 중국은 뭐 황제내경, 인도의 뭐 아유르베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동의공학, 이런 책들에 보는 거예요. 이제 문헌들을 보는 거예요. 쫙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암에는 한결같이 녹차가 좋더라라고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녹차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녹차를 이제 선정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료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녹차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보석 녹차 맛이 떠오르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받는 거고, 이제 이걸 약으로 만들려면 녹차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양리적 효능이 가장 많은 제품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식물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봤더니 기후적으로, 토양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것도 너무나 좋지만
중국에 있는 절강성에 있는 녹차잎이 양리적 효능이 되게 우수하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 씁니다. 그것을 바로 원료 수급이라고 해요. 근데 요 얘기 드리면 이제 어떤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제품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안전해라고 하지만 저도 저희 집 옥상에 파인애플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대야라든지 그런 동남아에 있는 그런 파인애플보다 당도는 떨어질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즉 내가 만들어서 좋은 것과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진 것에서 만든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원료 수급을 하느냐. 그리고 이 녹차도요. 예를 들어 아까 녹차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따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따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년이 12개월이죠. 근데 그걸 또 보름씩 나눠. 그럼 24개월로 나눠지죠. 24절기 중에 4월 5일부터 4월 20일 사이 그 사이에 나온 녹차 그 첫 잎만 따다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한 회사죠. 근데 이 원료 수급에서도 이제 최고의 원료 수급만 선택을 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항암 효과에 좋은 게 그 녹차뿐만 아니라 그 소나무에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소나무 그 껍질에. 그 소나무 껍질로 만든 제품들이 시중에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저희는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 그 소나무 껍질로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어느 나라의 소나무를 가져다 쓰면 좋은가 봤더니 한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프랑스, 2번 캐나다. 이 두 곳의 나무들이 좋아요. 1, 2위를 다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프랑스 나무가 1등이고 캐나다 나무가 2등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나무는 국유림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무를 썰 수가 없어. 벨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무를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퀘벡에 있는 나무를 택하면 될 텐데 퀘벡에 있는 나무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론 퀘벡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나무도 너무나 좋지만 프랑스에 있는 그 나무가 최고의 원료 수급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파마넥스에서 나온 제품들, 뭐 녹차라든지 아니면은 콜라겐, 뭐 칼슘 등등 어떤 원료 수급을 했던 그런 제품들은 전 세계 1등 원료 수급주만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조죠. 구조는 뭐냐? 녹차 중에서도 우리가 뭘 필요하죠? 카테킨 말, 카테킨, 네, 카페인 말고 카테킨. 그러면 이제 카페인은 분리해내고 카테킨만 가져다 쓰는 거죠. 이제 구조를 이제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음양 강화 건조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걸 아무튼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네 번째가 이제 표준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동양 의학은 정말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데 인정을 못 받을까요? 글로벌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표준화해서 늘 걸려요. 한약 좋죠. 한약 먹고 기운 내신 분들, 막 다시 몸이 그 체질이 바뀌신 분들, 막 삶이 바뀌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한약은 첫 번째 달인 거랑 마지막에 달인 그 것이 양리적 효능, 약효가 달라요. 우려낸 거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라든지 나온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치료제로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이 참 안타깝게도 약으로 만들어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동양의학의 기술들을 서양의학이 원하는 것처럼 표준화시킨 게 파마넥스 회사예요. 그래서 파마넥스 제품들이 캡슐형으로 약처럼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알과 마지막 알의 효과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제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파머슈티컬이라고 하는 그 약이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인데 약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안정성.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중요하죠. 요새 안정성에 위배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안정성 하나만으로도 전 파마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수영장 큰 10레인 정도 되고 아마추어 말고 프로들이 하는 실제 경기를 하는 레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편도가 한 50m 정도 됩니다. 프로 수영장들은.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무슨 색깔의 잉크인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검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이게 약 지구가 60억 인구잖아요. 지구 이제 9개 살짝 모자란 530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 530억 분의 1의 확률로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파마렉스는 완전한 제품, 내가 사람이 먹는 건데, 그리고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먹을 건데 조금이라도 안정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지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GCMS라고 하는 그 기체 색층 질량 분광계라는 걸 통해서 구분을 해내게 돼요. 사실 이 기계를 다른 제약회사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죠. 엄청 비싸니까. 그리고 이 기술을 그냥 대충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 검증되는 게 아니라 돈도 있어야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만 이걸 갖다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마지막 6번째 뭐냐? 기능 입증.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은요, 퍼스널 케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의 그 일반인과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시험을 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중 맹검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그걸 2번 하는 거예요. 시험약과 가짜약을 똑같이 만들어서 의사와 환자 등은 어떤 약은 시험약인지 가짜약인지 모르고 투약을 받게 된다. 사실 우리가 약의 효과가 없어도 받게 되면요. 왠지 약을 의사 선생님이 줬으니까 그 어떤 기분에 좋아지게 돼요. 그거를 이제 기대 효과라고 하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배제하자. 느낌적으로 좋아진 거 말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좋아지려면 실제 약효가 있어가지고 좋아진 군과 플라시보 효과가 생긴 군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플라시보 효과 빼고 나머지 실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 3, 4배 이상 높아야지만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중맹업법을 했냐? 왜 2번을 했냐? 이게 뭐냐면 그 약을 전달해주는 의사 입장에서는 알아요. 이게 효과가 있고 이게 효과가 없는 제품이라는 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나중에 결과를 요약해서 그 레포트를 쓸 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요. 그거 자체는 배제하자. 완벽하게 제3자한테 맡겨가지고 의사도 이 사람이 그러죠? 저한테 뭐 줬죠?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보세요. 라고 하고 제3자한테 의뢰해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고 플러시보 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 맹검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제품이 출시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6번 선정, 원료 수급, 그리고 구조, 표준화, 안정성, 마지막으로 기능 입증. 이것을 다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보통 3개에서 4가지 정도는 합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에서 이걸 다 하는 회사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히 말하건대요. 효능이 입증이 됐죠. 파마레스 제품을 통해서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드시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약처럼 쓰이는데요. 네. 이렇게 제품이 만들게 된 어떤 그런 원칙들. 근데 이런 원칙들을 누가 다 지키고 있냐? 그냥 제품 만드는 어떤 아줌마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과학 자문위원단들, 이분들이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진만 해도 75명이고요. 상임 과학자들, 뭐 미국 하버드, 뭐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외에 220명의 파마니스 과학자문위원단들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칼 주라시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단체 사진 밑에 턱 이렇게 살짝 개고 계신 분 있죠. 경구용 피임약 만드신 분이에요. 경구용 피임약.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구가 급증하니까 산화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여성들에게 어떤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낳을 수 없고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도 진출도 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삶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해드렸던 그것을 만든 경구용 피임약을 만드신 분이 칼 주라시 박사님, 항히스타민제 만드신 분이 칼 주라시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과학자문위원장님으로 계세요. 즉 마지막 1, 2, 3, 4, 5, 6을 거쳐서 이분의 사인까지 돼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되면 제품 출시가 안 된다. 그럼 지금 현존하는 파마레스 제품들은 다 사인을 받은 거다. 예스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썬데이 타임즈에서 이런 걸 한번 기사를 냈어요.
천년에서 1999년까지 영향력 있는 30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1000년,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 30명을 추리는 거예요. 이게 30명이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자, 그 중에 뭐 갈릴레오, 뭐 데카르트, 뉴턴 막 여러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칼유라시 바셈이라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이게.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그 과학자분들 있죠? 75명 이상의. 그분들은 비행기도 한 대 다 못 타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테러가 일어나서 비행기 폭파 사고로 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전 인류적으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다 세미나나 학술회 갈 때 다 따로따로 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의 과학자문위원 단으로 있어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란 게요. 저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도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포도즙이나 양파즙으로. 근데 왜 파마넥스는 효과가 자꾸 있냐? 이러한 세계 과학 자문위원단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제품을 계속 출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꼭 먹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왜 먹어야 되냐고, 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실하죠. 옛날에는 안 드셔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드셔야 돼요. 지금은요, 내가 과일 야채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를 얻겠다. 말이 안 돼요. 감자 비타민 A 없습니다. 양파 없어요, 비타민 A. 육류에서도 칼슘도 마그네슘도 다 빠졌어요. 우유 같은 경우는 철분 50%, 60%다 빠졌어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양 자체가 미네랄이 없고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은 지금 예전처럼 영양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금치 한 단과 비타민 C를 섭취하려면 지금은 20단 이상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땅 자체 미네랄 고갈, 우리가 먹는 식품 모두 미네랄 감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일단 알겠어. 뭘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 이유는 알겠어. 근데 두 번째, 뭐, 그렇게 시중에 많은데,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어떻게 검증할 건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이건 정확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력이 높은 제품을 드시면 돼요. 요건 제가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이때 대사 과정 중 흡입한 산소 일부가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로 바뀐 것을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하루에 무려 100억 개씩 생겨나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황산화, 자외선,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뇌, 간, 피부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이 공격을 당하면서 세포의 DNA와 조직을 손상당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50%나 감소하는데 항산화 물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핵심 물질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활성산소 매일같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것을 제거해주는 항산화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와 항산화는 저희가 처음 들은 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사과를 자르면 가만히 냅두면 노랗게 되는 걸 이제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화의 한 일종이에요. 음. 근데 요리사들은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사과를 노랗게 안 만들까? 만약에 뷔페에 갔더니 사과가 10분, 20분 지났더니 사과가 노랗게 돼. 그럼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레몬을 뿌렸더니 사과 색깔이 안 변하는구나. 왜? 레몬에는 항산화, 산화되는 걸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막아준다라는 걸 요리사들은 미리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자, 쉽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산화. 우리 인체에도 필요하죠. 왜?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점 산화하니까. 몸이 녹슬게 되니까. 이걸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높은 걸 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몸이 안 좋았을 때 먹었던 게 마지막으로 그 라이프팩이라고 그랬죠. 라이프팩에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13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 그리고 6종의 그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비슷한 제품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가 왜 항산화력이 높은 데다가 자꾸 어떤 결과적으로 몸을 빠르게 변화시키냐? 흡수율이 어마막지하게 높습니다. 흡수율이. 자, 보겠습니다. 흡수력이 보면 90% 이상이라고 써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공법을 써요.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법이라고 해서 사람은 미네랄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미네랄 자체를. 그냥 먹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요. 공법을 쓰죠. 미네랄의 겉에 아미노산으로 감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감싸면 50% 이하로 흡수가 되고 두 번 감싸면 약 92%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이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법이라는 걸 통해서 항산화력이 높은 천연 추출물을 통한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데 이 공법이 90% 이상 높여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함유량이 아닌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품을 고르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뒤를 딱 보더니 어머 비타민C 여기 몇 개 없네. 어머 여기 비타민 E 몇 개 없네. 그러면서 낮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데 일반적인 제품은요 이 아미노킬레이트 미네랄 공급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이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기술인데 이걸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일반 공급은 어떻게 돼요? 3% 미만으로 흡수가 돼요. 3% 미만. 제가 그냥 5%라고만 얘기할게요. 비타민C가 1000mg 들었어. 근데 흡수율이 없어. 일반 공법이야. 그럼 5%. 1000mg 헷갈리겠다. 50mg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몸에. 근데 만약에 100mg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데. 근데 미네랄 킬레이트 공법을 썼어. 그럼 90% 이상이 들어가 90g 이상의 제품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mg만 넣었겠냐고요, 파마넥스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10분의 1로 넣었겠냐고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함유량보다 이제 흡수율을 보시는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라이프팩 같은 경우는요, 3대 인증 기관에 모두 다 인증을 받게 돼요. 첫 번째가 그러면 BSCG라고 했어요. 국제올림픽회 80가지 금지 성분, 이제 도핑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SF 철저한 독성 성분 여기 검사하는 곳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컨슈머 랩인데 여기는 암행어사 같은 곳이에요. 써 있는 대로 다 들어있어라고 하는 것이 검사하는 곳인데 여기 이 기관에 모두 다 인증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라이프랙이 1세대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여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라이프랙이 굉장히 더 강력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 뭐 인식이 있고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다 비타민을 이제 드세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비타민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건 다 알겠어.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되겠어. 좋아. 두 번째는 뭐냐? 합성과 천연. 합성 비타민 드시는 분이 있고 천연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이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타민 하나씩은 다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우후죽순 비타민을 만들어내게 돼요. 한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멋진 여배우가 창문을 탁 열어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나부에 비가 우수수 내려. 그게 다 비타민이에요. 그러다 하나를 딱 집어. 난 너희들과 달라 천연이라고 했던 혹시 여러분들 V푸드라고 기억나세요? 예. 야쿠르트에서 만든 거죠. 근데 이거 천연이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고가 안 나오게 됐어요. 왜? 이만큼 넣어놓고 천연이라고 하지 말자. 천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파마넥스는 천연 비타민 맞습니다. 천연으로 갖고 온 원료를 천연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천연이라고 그러면은 100% 천연이야? 100% 천연으로 만들게 되면요. 방부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3, 4일 있다가 다 못 먹어요. 천연과 합성의 기준은 자, 보실게요. 합성 비타민은요.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분광해 가지고 쌩쌩쌩 돌리다가 비타민 C와 비슷한 유도체가 나오면 그걸 떡 떠다가 만든 게 뭐 비타 땡땡 우루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마넥스는 식물 원료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연과 합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칼럼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홍해걸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예요. 정치 경제면을 쓰는 게 아니라 의학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 그분의 와이프가 여 에스더예요. 네. 이 여 에스더라고 하시는 분은 예방의학 대체의학에 종사하시면서 여러 글을 쓰는데 한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기랑 연관성이 없어요. PPL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비타민 말고 천연 비타민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의 라이프팩이라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 분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애플 아니면 삼성. 그게 기준이 되죠. 여성분들 가방 하면 어떤 가방? 헤르메스? 네. 이런 거. 뭐 샤넬 랑콤도 좋겠지만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파마넥스는요,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 군에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얼만큼 천연 추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되게 심하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라이프팩뿐만 아니라 파마넥스에서 나온 모든 제품은 되게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줌이다 보니까 직접 어떤 실험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 외에도 쉐이크 동안 그냥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쉐이크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품들이죠. 이게 1세대 제품들이었어요. 네, 이게 1세대 제품들. 근데 왜 비즈니스적으로 더 속도를 내게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파마넥스가 더 각광을 받고 사업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냐? 그건 바로 에이지락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사업적 얘기를 좀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에이지락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가 글씨가 얇고 하나가 글씨가 두껍죠. 에이지는 나이, 락, 스펠링은 저 락자가 아니지만 아무튼 락은 이제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에이지 락, 나이를 잠근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들 혹시 김치 먹은 거 어디다 담아요? 글라스락에 담죠. 네, 상하지 않게. 그리고 집 나갈 때 도어락으로 문을 잠그죠? 도둑이 들어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에이지락은 뭘까요? 여러분들 노화를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이지락은 특허 성분입니다. 미국 사이언스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성분이고 이걸 갖다가 화장품이나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넣은 제품들이 에이지락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의 팔다리 눈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과학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 인종은 3인종으로 되어 있냐,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냐, 이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우리의 인체, 우리의 몸은 여러 세포들의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그 세포 하나의 안에 굉장히 많은 핵과 막 이런 것들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이제 DNA라는 게 있는데 이 DNA에 의해서 사람은 결정이 된다. 노랑 머리, 파랑 눈, 검정 피부, 노랑 피부, 흰 피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00조 개의 세포로 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안에 또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유전자가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 1번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저 10,000번 유전자, 1000번, 억번 유전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때부터 각 나라에서 혈안이 되었어요. 유전자 지도는 이제 펼쳐졌는데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미국인지를 알아내려면 다 찾아다니고 다 이렇게 대동여지도처럼 다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게 된 게 바로 뉴스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견하게 됐어요. 1번 유전자는 이런 일을 하고요. 2번 유전자는 이런 일을 하고요. 이런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또 힘을 실었던 회사가 바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영리 단체예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인간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수명이 짧고 어떤 사람은 좀 장수를 할까? 일본 사람들은 왜 장수를 할까요? 소식을 하기 때문에 장수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가설이잖아요, 가설. 그걸 검증하려면 진짜 소식한 사람과 소식하지 않은 정상식을 한 사람을 비교를 해서 몇십 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선택을 해요. 인간 영장류와 가장 비슷한 붉은 털 원숭이를 가지고, 붉은 털 원숭이가 이제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 30년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하나는 소식을 시키고 하나는 정상식을 시키고, 병은 어떤 것이 생겼고 어떤 것이 안 생겼고, 근력은 유지가 되었는지 유지가 안 되었는지 등등을 30년을 통해서 연구를 해요. 지금 저 보이는 이 두 마리만 연구를 했을까요? 저 두 마리처럼 정상식과 소식군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무수히 많은 원숭이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알게 돼요. 소식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에이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왔을 때 원숭이 왼쪽과 오른쪽 쪽에 어느 쪽 원숭이가 좀 더 젊어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에요. 털도 그렇고 저 몸에 그 지방 쌓인 것도 그렇고 오른쪽 분이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27살, 8살이면 이 원숭이 나이로 사람 나이로 좀 90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오른쪽이 정상인데 왼쪽처럼 만약에 내가 젊게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한다면 이게 에이지락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요. 주름 펴줄게요. 탄력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줄게요. 라고 하는 표면적인 부분에만 접근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요. 대부분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근데 파마엑스는요. 완전 시작부터가 달라요. 앞단에 30년 동안 연구했던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력,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또 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 다른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아예 어마어마한 돈으로 회사를 또 사게 돼요. 거기 기술력이 또 들어가게 되고. 에이지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농축됐던 제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근간이 됐던 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사상이 뭐냐, 사상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그 어떤 배경이 뭐냐, 원인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항노화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겉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뉴스키는 아니야. 분명 원인이 있어. 우리가 주름이 드는 이유도 어떤 유전자가 주름을 빨리 생기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야. 탄력이 떨어진 이유도 몇 번째 유전자가 탄력을 생기라고 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에 접근해서 제품을 만들게 돼요. 노화의 원인에 접근해서 제품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이죠. 조셉 창 박사. 이분이 그 에이지락이란 걸 만들었던 분이십니다. 진두지휘 했어요.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여기 보면 한 기사에 이렇게 실립니다.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바르고 먹는 것까지 제품이 나올 거다. 그게 인데 이 기사가 있기 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었을 때 제품들 다 출시가 준비 예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세창 박사가 에이지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10년 과정 속에서 안정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먹고 바르고 실험용 쥐가 되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젊어지게 돼요. 네. 피부 결, 피부 탄력, 머리까지 나게 됐네요. 더 놀라운 사진. 이건 최근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계속 젊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동갑이어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만약에 40대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가 40대처럼 보이는 누가 있다. 많아 보여도 47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젊어 보이면 한 33살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아 보이는 그 동갑내기 40대와 젊어 보이는 그 동갑내기 40대가 만나면 14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 보이고 세포도 14년이 늙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뉴스킨의 에이지락은 실제 최대 14년 정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사이언스에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세창 박사님이 책까지 쓰게 됐죠. 디 에이징 메스라고 해서 한국에서 노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 비밀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책이 출간되었을 때 각층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진짜 노화의 원인이 어떤 건지 알게 되셨습니까? 이 책에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까? 예,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요. 2주 만에.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전광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에이지락이 들어간 제품이 뭐냐? 바로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에요. 알스퀘어드. 예.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뭐가 되죠? 쭉 떨어지죠. 활력이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진 90이 되었을 때 떨어지는 저 활력, 기력, 에너지를 올려준다면 쌩쌩하게 힘있게 삶을 살다가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알스퀘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로장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여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허리 꾸부정하게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 쫙 펴고 등산복 입고 사랑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삶의 질이 다르죠.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삶, 액티브한 삶, 그 삶을 만들어 준다는 게 바로 알스퀘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몸을 보면 에너지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힘을 내게 해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의 미토콘드리아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일을 안 하거나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가동시켜 줍니다.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디가 많으냐? 우리의 뇌와 심장 근육에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꾸 기억이 깜박깜박한다. 뭐 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심장이 좀 막 두근두근하고 좀 그래. 심장 주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뭐 지하철 나와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문제가 없었는데 무조건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야 돼 힘들어서 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가동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뭐 피부에도 많지만 심장 근육 내에 엄청나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간에도 많죠. 그래서 이 알스퀘어드는요 간을 애기간처럼 만들어줍니다. 예. 제품은 참 특이해요. 낮에 먹는 거랑 밤에 먹는 거랑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이 낮에 먹는 거 밤에 먹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컨셉이 달라요. 왜 낮과 밤이 다르냐? 우리가 저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주려고 봤더니 우리 인체에 간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굉장히 피로해가지고요. 간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에이지락이 들어가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네. 그래서 밤에 있는 먹는 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 간을 애기간처럼 청소해주는 밀크시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긴통, 낮에 먹는 거 여기에 에이지락이 그득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돼요. 박진화방, 동춘하초, 뭐 홍삼, 석류 막 쭉 있지만 여기 박진화방, 동춘하초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동춘하초 우리 저기 농림부에서 막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 말고 티벳 고원에 있는 거예요. 1kg에도 막 몇 억씩 하고 하는 그 티벳 고원에 있는 동충하초 성분의 효능을 똑같이 낸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해줘요. 예, 이 말이 뭐냐? 티벳에 있는 동충하초랑 효과가 똑같네. 너희 거 인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양하고 저희가 개발한 것들의 성분이 이거랑 같다라고 해서 개별 인정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케이스에 개별 인정이라고 돼 있죠. 박진화방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불로장생 옛날 진시황 시절에 그쵸? 이런 에이지락 성분이 저 긴통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벽지 뜯고 형광등 뜯고 다 청소를 했어. 그래서 막 이제 뜯어냈어. 근데 밤이 됐어. 그래서 뜯어낸 자재물들이 이런 게 가득 쌓였어.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작업 내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잤어. 근데 다음날 돌아왔더니 싹 누가 우렁각시처럼 청소를 해놨네? 그게 바로 저녁에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새 벽지, 새 형광등만 달면 되죠? 그게 낮에 먹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내주는 제품이 이 알스퀘어드라면 수비를 하는 제품도 있겠죠? 그건 바로 이제 유스스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근데 이 알스퀘어드가 이병헌이 예전에 미국에서 촬영을 열심히 했었을 때 2012년을 빛낸 스타라고 해서 김생민 씨가
영국에 이렇게 잠시 머물고 있었던 이병헌 씨의 숙소를 이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카메라가 싹 훑었을 때 제품이 보이시나요? 여기 알스케어드랑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제품인데 에너지를 내주고 전립선에 좋은 제품을 이병헌 씨가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업자에 의해서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꾸준히 자기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이민정 씨랑 지금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국 씨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에 매번 떨어지게 됩니다. 불운의 스타라고 하는데 어떤 해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 해가 알스퀘어드가 출시되었던 해였고 알스퀘어드를 어마막차게 먹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그 실력이 일취월장해주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아예 저희 와이프가 뭐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이걸 먹고 났더니 힘이 나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제품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이 권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힘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만 먹을 거예요. 라고 했던 기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자, 보면 일반식을 먹인 쥐와 알스케어드를 먹인 쥐예요. 움직임이 다르죠? 사람 나이로 치면 90세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이지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너지를 내고 힘을 내주는 에이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유스 스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수비수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몸을 지키는. 제가 여러분께 문제 드릴게요. 1벌과 여왕벌, 엄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마가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1벌이 되고 어떤 아이는 여왕벌이 됩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져요. 로얄 젤리를 계속 먹으면 안 되고 싶어도 여왕벌이 돼버리고요. 로얄 젤리를 3, 4일 먹이다가 안 먹이면 1벌이 돼요. 먹는 거에 의해서 이런 곤충도 팔자가 바뀝니다. 여왕벌이 되는 순간 1벌에 비해서 30배나 오래 삽니다. 몸집도 2배 이상 큰데 중요한 건 일생 동안 200만 개의 산란 능력, 경이로운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곤충도 이런데 사람도 당연히 먹는 거에 의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겠죠. 혹시 여러분들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끼니 때마다 고기를 먹죠. 식사 시간도 2-3 시간씩 되고.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사람들도요, 고기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프랑스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에 비해서 관상동맥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을까요? 똑같이 먹는데 아이러니하다. 그게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미국,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 탄산 맥주를 마십니다. 포도주에 있는 특정 성분이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제거하냐? 심장 질환 예방, 심혈관 쪽에 강력한 성인병 예방, 피부 예방, 비만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등등 이 포도에 있는 레스페라토리라고 해서 이제 포도 껍질 안에 보면 섬유질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레스페라토리인데 이것이 몸을 정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좋게 바꿔주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다시 밀어내면서 젊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포도주를 먹겠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왜? 하루에 몸을 좋아지게 하는 레스페라트롤을 포도주를 얻으려면 8잔, 9잔 이상을 마셔야 돼요. 매일같이 포도주 한 병씩 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레스페라트롤. 저것만 우리가 갖다가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각 나라의 장수,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각 나라는 아니구나. 특정 나라들은 장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의 장수식품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나또. 그쵸. 콩으로 만든 거죠. 이 나또가 일본의 장수식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나또 하나만으로도 나또로 꾸준히 드셨던 분들이 장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페루 같은 경우는 보라색 옥수수 퍼플콘이라고 하고 고순도의 오메가3가 있는 알래스카 이런 지역마다 그 장수 식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해요.
이걸 다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유스스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흰색이 수용성 비타민, 검은색이 지용성 비타민이고 이 검은색 안에는 오메가3까지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서 유스스펜3라고 이야기를 해요. 3in 1이어서. 자, 유스스펜을 꾸준히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2달 동안 드신 어르신의 몸이에요. 얼굴이에요. 단순히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젊어졌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염증에 탁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골관절염에 걸리신 분도 손에 문제가 이런 염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고 모세혈관까지 치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 뒤에 모세혈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녹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레이시아 분이시고요. 저희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의 어떤 파트너 분이십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스스펜을 통해서. 최근에 기사가 떴습니다. 유스스펜3 국내 최초 건강 기능식품 최초 NSF 스포츠 인증.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인증. 라이프팩에서도 있었지만 유스스펜에서도 인증을 받게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이제는 유스스펜 스포츠 선수들 안심하시고 드세요. 드시는 게 여러분들 경기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체중 유지 유전자 이미 발견. 식품으로 몸매 가꾸날 멀지 않았다. 비만 유전자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주식이 또 껑충 뛰게 됩니다. 20%였던 주식이 80%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죠. 이제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내 몸에 수비수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TRINT라고 하는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전자까지 컨트롤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사실 2번으로 나온 게 TRINT였습니다. 이게 한 2013년도쯤에 나왔었는데요. 13년, 15년 사이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전신해독이 되면서 세포가 젊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대부분 회사들이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다면 여기 보면 트랜스폼 Your Life in 19 Days라고 해서 당신의 그 90일 동안의 당신의 삶을 바꿔드립니다가 아니라 여기 라이프가 아닌 바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라이프라고 했을까요? 제품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는 게 TR9T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먹어야 되는지 이제 정리 드렸죠? 두 번째, 효과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저희 비즈니스 할 때 너무나 중요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 측정 기기인 여기 보이는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고 없음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기기가 있어요. 개발 기간이 10여 년 동안 넘고 7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파마넥스에서만 투자를 했어요. 왜? 진짜 좋은 제품 검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정부에서 이런 기계를 만든다고 하니까 적극 투자를 했던 겁니다. 2005년도 비즈니스 스티브 어워드라고 하는 기술 혁신 대상을 타게 돼요. 그리고 이 상을 탈 때 저희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타게 되는데 2009년도에도 또 한 번 타게 됩니다. 왜? 에이지락 때문에 타게 돼요. 근데 이 상을 줄 때는요. 그 해에 2개 회사에 줘요. 그 직원 인원수가 2,000명 이하, 2,000명 이상인 이렇게 그 구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에이지 락 때문에 타게 돼요. 근데 그 해에 2,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도 받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어디냐? 애플이에요. 그래서 언론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티에이징계의 애플 뉴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업계 최고 권위 있는 상이죠. 매년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약 70여 개국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한 12,000여 개의 기업을 이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상인데 이 상을 저희가 10여 개 이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스캐너가 나왔을 때 방송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제 집에서 건강증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좋은 제품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기기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주어진다 그러면 너무나 사업이 속도가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트렌드라는 것까지 함께 반영이 돼요. 우리가 이제 58년 개띠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대부분 무슨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했던 그 인구, 그들에 의해서 소비가 자꾸 바뀌게 되죠. 그들이 애기였을 때는 장난감 이유식, 그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패스트푸드랑 음악, 가족을 이렇게 건사하게 되었을 때는 30대가 되었을 때는 부동산과 패밀리카.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되셨어요. 그들이 돈을 쓰는 게 어디냐? 바로 항노화 산업이에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자. 이게 있으니까요. 근데 재미난 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자라는 게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도요.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살길 원해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그럼 지금 신세대, 이 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건 바로 이 안티에이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에는 돈이 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 단원, 이 DNA 유전적 접근에 의한 제품은 유일하게 파마넥스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쭉 달려왔는데요. 혹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 여기에 다 yes, yes가 되셨나요? 예. 혹시 yes, yes가 됐다라고 하시더라도 난 사업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yes, yes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일은 하면 무조건 돈은 되는 일입니다. 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여기 제품을 이제 드시죠. 종로 쪽에 있는 그 대리점이 이제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으니까 저희 가게를 인수하실 분 오세요라고 이제 기록을 쭉 했는데 창업비용이 한 1억 4천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포스를 근거로 월 수익이 세전 67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정관장 지출 내역이라서 재료비, 인건비 쭉 다 있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그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수령액은 300만 원 내외예요. 200에서 300만 원 내외예요. 내가 한 1억 4천 거진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떤 대리점을 내서 300만 원 번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정관장은 이 1억 4천 이상의 투자 비용을 통해서 당신이 200에서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으로요. 전국에 800개의 대리점을 일대로 가맹점을 만들게 됩니다. 어마막지한 수입을 만들어냈겠죠. 정관장 본사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기회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본사처럼 프랜차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6대까지 그 프랜차이즈 권한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TJ 미디어에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문제 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차린다고 할게요. 노래방 기계를 몇 개 정도 비치하실 거예요. 보통 제가 여쭤보면 한 10개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10개 정도 합니다. TJ 미디어가 반죽이 팔아서 돈을 버는 제조업 회사가 아닌 거 아세요? 제조업으로 그냥 마진 남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전국의 노래방 개수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한 3만 개 정도 돼요. 근데 TJ 미디어가 전국의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업소당 한 보통 10개의 반주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컨텐츠 다운로드 비용이라고 해서 노래방 반주기 한 대당 매월 2만 원이 TJ 미디어 들어갑니다.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냐? 매월 54억에 4억의 수입이 TJ 미디어 본사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냈을 때의 수입, 이 기회가 뉴스킨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 노래방이 예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되죠. 코로나 이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뭡니까?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아이템인 뉴스킨 혹은 이 파마넥스라고 아이템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스캐너란 기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기회를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요. 좀 더 깊이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번 미래를 보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대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것을 찾자. 그렇게 찾았다면 기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회라고 생각되면 그 기회를 제발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파마넥스와 사업이란 이 강의가 여러분 삶에 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런 끝내주는 아이템으로 권리 수입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